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7일 오전 서산에서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누적 확진자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산 150번 확진자는 대산읍에 거주하는 50대로 경기도 양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확진자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자매를 살해한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언니의 자동차 열쇠와 카드를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 12월 피해 자매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남 지역 모든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충남도는 도시가스 5개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양군의 배관망을 연장해 올해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71.5%인 충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2025년까지 80%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80%로 확대될 경우 현재 67만여 가구에서 83만여 가구로 16만여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보시죠. 코로나19 직격탄에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까지 나오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 4천여 건. 이 중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3,600여 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200여 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62%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일용직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 대부업자를 통한 조건부 대출 피해 상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 중 하나인데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50만 원 급전을 대출받게 하고 일주일 후에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체 시 연장료 등을 추가로 받는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빌미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자금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취급회사 직원으로 사칭한 이가 타 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도 불법 사금융 증가로 이어질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 김재영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김재영 주무관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충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도내 초등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 2만 9천 명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약 2만 1천 명의 아동은 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대상별 돌봄 욕구가 다양하고 지역별 여건이 달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 돌봄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은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적 돌봄 틈새를 보완하면서 지자체, 학교, 마을, 학부모 등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돌봄 교실 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마을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네, 먼저 초등돌봄 교실 연장 운영은 현재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 교실을 7시까지 연장 운영 시 교실당 최대 월 150만 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로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비사업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최대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방과 후 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주민이 공동체 의식 기반하에 마을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마을 스스로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최대 7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되면 돌봄을 넘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계획도 세워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충남도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적 돌봄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마을 돌봄 사업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커뮤니티 운영, 대체 인력 등을 지원하는 가칭 충남형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주적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 등 돌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정책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 김재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된 수목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 관리와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수목원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천리포, 안면도 수목원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예산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군민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황 군수는 6일 집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광역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해 삽교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삽교 역사 신설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충남도는 자치경찰 준비단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출범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맡게 됩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의 모든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예산군 거주 치매 환자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이고요. 연간 36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처방전 등의 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군은 65살 이상 치매 환자 1,700여 명에게 3억 7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음식점에 비말 차단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했습니다. 우선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225곳에 1,300여 개의 투명 칸막이가 전달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음식 섭취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음식점 내에서도 간격 유지를 통해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청양군 대치면에 사는 윤석창 씨가 대치면 사무소에 전달한 기부금입니다. 윤 씨는 이웃 돕기에 사용해달라며 오랜 기간 소중하게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기탁했는데요. 10원짜리에서 5만 원짜리까지 6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기탁한 윤 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금연 클리닉이 운영됩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6개월 동안 9번 이상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등이 지원되고 니코틴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군 연합사업단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25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보다 판매 실적 11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판매 물량도 4,400톤 늘었는데요. 농협 예산군 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은 개별 출하에서 조직 출하로 구조를 변경해 유통의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전국이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남부 또 전라권에는 해기차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 9일까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면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야외 시설물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곤두박질치겠는데요. 특히 내륙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진 영하 15도, 홍성 영하 17도, 청양은 영하 21도 전망됩니다. 낮에도 기온이 풀리지 못하면서 영하 1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홍성 예산 영하 9도, 당진 태안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충청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자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